아유 정말 가운데 자리 봐요. 진짜 어렵다. 난 해봤지. 나 인터넷 해봤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령자가 경험하는 도시와 장소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고령자가 많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뭐부터 준비하면 좋을까? 고령자는 우리나라의 도시와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 전문가분들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일대 이광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명대 도시계획학 전공의 김은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고영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는 도시공간,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고령자가 많아진다는 것, 우리 지역사회 환경의 주된 이용 고객이 이제 고령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전제가 고령자가 도시에 많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골에 더 많이 사시는 거 아닌가요? 고 박사님은 2067년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이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으세요? 100%는 안 될 거고, 왜냐면 젊은이들이 있을 테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20%를 넘는 게 초고령 사회라고 30%? 47%. 47%. 그러면은 2명 10명 중에 2명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65세 65세? 이상 인구라는 것입니다. 물론 67년이 우리는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고령자일 건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다 시골 가서 사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를 좋아합니다. 기본 전제 조건은 고령자는 그들이 고향에서 살고 싶어 할 겁니다. Aging in place라는 말로 자기가 태어난 곳, 청장년을 보낸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할 것이고요. 네네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도시에서 태어났고 도시에서 늙어갈 것을 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들은 환경이 좋고 새소리가 나고 흙을 만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제가 다 그렇게 도시. 생각한 건 아니고. 한 2014년도 설문조사인 것 같은데 73%? 75%? 거의 한 4분의 3 가까이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면은 그 동네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불편하다라는 게 있을 텐데, 저는 한 6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 보행로, 횡단보도, 공원, 벤치, 공중화장실, 버스 정류소. 기본이 되는 거는 보행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나이가 들면은 뭐 버스를 타기도 힘들어지고, 점점 운전하는 건 더더욱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서 그냥 갈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 않나. 그 고령자가 걷는 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아, 매우 중요한가요? 네, 네. 일반적으로 WHO가 우리에게 권장하는 게 하루에 30분, 주 5회. 그래서 하면 150분이거든요. 그래서 150분 동안 생활 속에 보행을 한다면 병원 갈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령자가 많이 걷게 하려면은 뭐부터? 집에서 가까운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걸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겠죠.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에서 전국의 한 1,600명의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요 6가지 시설에 대해서 인식과 만족도, 이용하시기에 편하세요? 아니면 뭐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이런 거 여쭤봤는데, 뭐가 제일 불편하실 거다라고 응답을 하셨을까요? 노인분들이 한 번에 오래 걸으시는 게 힘드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벤치. 예.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횡단보도 건너는 것. 횡단보도 건너는 거. 굉장히 안전하고의 문제가 그쵸,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 설문조사에서 조금 재밌게 나왔던 거는 보행로가 넓게 돼 있어도 불법 간판이라든지 뭐 아예 보행로에다가 차를 올려서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보행로가 조성돼 있어 봐야 고령자분들 입장에서는
좁아지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차도로 내려오시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더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조사 결과도 나왔고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건너는 갈 수 있는데 여유롭게 건너가거나 충분하다고 느끼진 않는 거죠.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게 벤치 걷다가 내가 중간에 힘들면 잠깐 앉아 쉬어야 되는데 앉아 쉴 만한 벤치를 쉽게 찾을 수도 없거니와 찾아서 쉰다 해도 그 벤치가 제대로 조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아,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그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알겠더라. WHO에서도 사실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영역별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고서에 보면은 예쁜 그림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도시와 정주,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그 다음에 교통 환경. 이 세 가지 꼭지가 물리적인 우리 환경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요소였더라고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꼭 고려한 어떤 디자인, 그 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데가 뉴욕이 아닐까 싶어요. 2000년 초창기 때 에이징 임프루먼트 디스트릭트라고 해가지고 고령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범지구를 조성해서 고령자를 위해서 바꿔줬던 게 벤치, 그리고 그다음에 버스 정류소, 그런 것들이 조금 뉴욕의 주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 고령 친화도 진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누군가는 해야겠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합쳐서 진단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령 친화도 진단은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복지라든지 보건학 분야도 보건학, 있을 거고요. 의학에서도 그렇죠. 같이 하셔야 분야도 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 친화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WHO에서 고령 친화도 진단을 위한 뭐 체크리스트랄까 이런 걸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추상적이던데요. 공기가 깨끗한지를 확인한다. 보행로가 접근 가능한지 확인한다. 뭐 이 정도 이걸 가지고 고령 친화한지 안 한지를 확인한다면은 추상적인 아니면 주관적인 그런 데이터로 하기보단 국가나 지자체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존에 객관적으로 좀 조사가 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공정한 평가를 하는 게 어떨까. 진단이 또 되게 중요한 게 병원에 가면은 전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네. 스캐닝을 하잖아요. 그쵸.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아픈 데도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스캐닝할 때 굉장히 세부적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WHO가 도시를 진단할 때 아주 세부적으로 정말 숫자 토시 하나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도시마다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캐닝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치과에 가보십시오. 그다음에 안과에 가보십시오. 세부적인 것은 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각각의 도시에게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고령 친화도 진단이 이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게 지역사회, 동네마다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시급한지를 알 수 있어서 거기에 먼저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가이드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 미국에도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AARP라든지 미국 은퇴자 연합 이렇게 있는데 미국 은퇴자 연합의 그 리버빌리티 인덱스 저도 제 연구할 때 참고를 좀 했던 건데 매년 그 업데이트해서 AARP 리버빌리티 인덱스는 이제 고령층을 위한 얼마나 이 동네가 살기 좋은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동네가 얼마나 보행 친화적인가를 스코어링하는 워크 스코어라는 이런 인덱스가 있고요. 이게 교수님 북유럽. 너무 굴리면은 못 알아듣겠어요. 네. 워크 스코어. 네. 북미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우리 부동산 가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그쵸. 보증금 얼마에 그쵸. 월세 얼마. 네네네. 근데 그 동네 가면은 이제 우리 동네의 보행 그 수준은 99점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서 이 보행 지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AARP 리버빌리티 인덱스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인덱스를 마련한다면 그게 굉장히 이슈화가 될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2067년에 지금 예측상으로는 2명 중에 1명이 고령자라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고령 친화 도시라는 게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야 하는 방향이 아닌가. 고령자만을 배려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고령자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는 우리가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거고 내 아이들을 위한 거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고령자를 위한 생활 환경에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고령자가 경험하는 도시 시설, 장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를 배려하는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들으면 좋을 텐데 그러려면은 거의 밤을 새도 다음 기회를 한번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